네, 다음은 글로벌 안보 상황과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전 합참의장을 지내신 정승조 한미 동맹 재단 회장님의 특별 강연이 있겠습니다. 잠시 강연 준비 후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하시면 오른쪽으로. 예. 내가 원래 이 화면을 표지 화면으로 했는데 그 다음 게 나와서 왜 그러나 했습니다. 이 장미꽃이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림픽공원 장미광장에서 찍은 장미 사진입니다. 이 올림픽공원에 장미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미를 가을에 다 잘라요. 줄기를 완전히 잘라버리는데 거기서 3월달에 싹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잎이 나오고 하면서 어제까지도 꽃이 안 피었거든요. 근데 오늘 꽃이 이렇게 피었길래 내가 얼른 이걸 찍어가지고 이걸 우리 글로벌 국방연구 포럼 창립 세미나에 선물로 이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찍어왔습니다. 선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포럼을 창립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꽃에서 보시듯이 앞으로 우리 글로벌 국방안보 포럼이 이 분야의 좋은 꽃으로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해 나가고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안보 포럼을 만들면서 그 대상이 85년도 이후에 임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 뭐야 이 사람을 말이야 이거 나를 완전히 노인 만드는 거 아닌가. 나는 76년 임관자입니다. 한마디로 참고로 그랬었는데 근데 워낙 이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실하시고 그래서 야 참 그 후배들이 좋은 걸 만드는구나. 가서 정말 나도 좀 축하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그 연구 이 발표 주제가 글로벌 그 안보 상황과 바이든 시대 한미동맹 발전인데 제가 또 한미동맹 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의 생각과도 많이 관련이 되고 해서 그런 뜻에서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래 특별 강연이라고 그랬는데 강연이나 강의라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 그보다는 조금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게 이 강연 또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연을 하기에는 썩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사실은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설령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이고 그렇더라도 우리끼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고 생각을 공유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그 몇 가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군을 전역을 해서도 그렇고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안보에 몇 가지 도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972년도 1월 달에 사관학교 입교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 도전 요인이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에게 주는 군사적 위협,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한 이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그 지정학적 그 요인들,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집 같으면 뭐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도 되는데 이게 나라를 이사 갈 수 없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어떤 안보 의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어떤 도전이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제목은 변화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위협은 조금 더 증강된 것 같고 대신 우리 능력도 사실은 조금 더 증가가 됐죠. 좀 우리 능력도 좀 커졌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한없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위협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핵 또는 재래식 전면전의 위협, 국지 도발의 위협, 또 북한이 불안정해졌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부분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생략을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이 4월 14일 날 CSIS에서 누가 발표를 하면서 써먹은 열 적외선 위성 촬영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열이 감지됐을 때 저 색깔이 붉게 되는 것인데 이 영변 이 지역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런 핵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 능력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항사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연기인지 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정보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해석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끊임없이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데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특히 이제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또는 한미 동맹에 줄 수 있는 위협을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분들 군 생활하면서도 항상 생각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인데 문제는 지금도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핵무기가 계속 더 진화 발전하고 있고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대략 2027년까지는 한 150발 내지 240발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핵과 이 재래식 전력과의 어떤 콤비네이션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유세계 대한민국에 또 자유세계에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한 거를 봤습니다. 지금 이런 북한이 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비핵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냐 그 2가지인데 저는 이 2가지 모두가 그 해법이 미국과의 어떤 한미 동맹 관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군 여기 현역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핵 사용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이냐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제를 조금 더 관심을 우리 특히 군사적으로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북한이 핵을 과연 자발적으로 포기할까요? 저는 북한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한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 가진 것보다 그들의 정권 유지에 불리할 경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국제사회의 그 제재 압박이 워낙 강력하고 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도 불만이 팽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유지에 불리하다.
라고 할 경우에 뭐 비핵화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과거에 그거 뭡니까 이 고난의 행군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픽 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제재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핵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어떤 억제력이 워낙 강해서 이거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 아니고 부담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다면 비핵화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억제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또 그래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북아 전략 환경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쪽에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이게 그 우리나라의 안보에 썩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좋은 친구가 있으면 참 괜찮긴 한데 이 국가 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손자병법 쓴 손무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육사 사학과에 그 손자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이 그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손자병법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그럴 텐데 손자병법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통상 아주 그 인용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지요. 근데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적과 이렇게 싸울 때 소위 547계에 의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지금 과연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고 뭐 그런 의미가 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우리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국을 한번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쭉 하나의 흐름의 원칙이 그건 것 같아요. 근공 원교.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해서 복속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나라와는 잘 교류하고 협력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위협이 되지 않기로 약속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그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대륙에 강한 통일 국가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워서 한의 유방이 통일을 해서 이겼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조선 침범. 그 뒤에 중국에 많은 통일 국가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했습니다. 수나라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하고 한판 붙었죠. 그 뒤에 당나라하고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싸웠죠. 자, 그런 한쪽 말고 예를 들어 거란이 막 강해져 가지고 요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고려하고 불편했었죠. 여러 가지로. 자, 원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구려 임금님 6분이 그 시호 앞에 충자가 붙어요. 충렬왕, 충수광, 충선왕.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제대로 왕 역할을 하신 분들 아닙니다. 이게 나라 같지 못했던 것이죠. 이 중국이 강해져 있을 때. 그 뒤에 명나라가 생길 때는 어땠습니까? 결국 고려가 망했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어쩌고 하다가 고려가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생길 때는 어땠습니까? 병자호란이 생겼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인데 다행히 많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런 시절에 일본이 딱 통일이 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임진왜란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또 좀 지나가다가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강해지니까 또 한일합방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변국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그렇게 근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공.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몇 개 나라를 일으켜 놓고 볼 적에 그래도 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에게 영토적 야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과 한편이 돼서 뭘 하고 어쩌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 강력한 그 무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부분 제 관심이 주로 이제 그쪽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정도 사는 거 그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 세운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제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다 할 말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지금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큰 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준 전체 액수가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에 의해서 미국이 유럽에 원조해준 전체 액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 것이죠. 그 뒤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근검절약하고 근면성실하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굳건한 안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번영 같은 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국방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스 또는 S&P 그런 기관들 왜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하고 제가 인터뷰도 좀 해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 안보 문제 없느냐? 문제 없다. 한미 동맹은 어떠냐?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확고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정책기획관을 했던 게 이제 2007년 뭐 그때쯤인데 그때가 이제 IMF 체제 이후에 소위 뭐 IMF를 뭐 졸업했다고 합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것, 또 신용 등급이 향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야 외국에서 무슨 자본을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또 무슨 자본을 좀 빌려오고 하더라도 이자율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안보도 위협을 받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보 이전에 우리 경제가 먼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자본들 아마 많이 철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미동맹은 지금 공고한 것인가? 자, 이건 한마디로 공고하다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공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고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지금 예를 들어 군사적으로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어디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하는 것 또 미 국무성의 관리가 또는 대사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철통 같다. 아이언클레드 한미동맹이다. 두 번째, strongest in the world. 이게 세계적으로 최강이다. 세 번째, stronger than ever.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력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얼마나 정말 믿음직하고 다행입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조금 곰씹어 봐야 되는 것이, 정말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할 때 이걸 정말 그렇게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strongest in the world라고 그러는데, 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노력이
정말 스트롱기스트 인 더 월드인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나토나 그런 데서 그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의 노력이 더 강력한 것인가?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인가? 하는 그런 거는 항상 정말 이 겸허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은 핵과 재래식 전쟁을 억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한국에만 좋은 것인가?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매우 이익입니다. 그래서 상호 이익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을 얘기하고 할 적에도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도움도 좀 받고 우리도 미국을 돕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을. 방위비 분담이 얼마 전에 잘 협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타결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2019년 12월인가요? 방위비 분담이 한참 이제 교착돼 가지고 막 이렇게 결렬이 되고 막 어려울 때인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서 미국에 무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이제 세미나 끝나고 거기 미 국방성, 국무성, 백악관에 이제 주로 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는 뭐 차관복급 인사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미국의 전직 사성 장군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들 미국 관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방위비 돈 몇 푼 가지고 동맹인 한국을 그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도 베트남에서도 우리와 함께 싸웠고 또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함께 싸웠다. 저도 자이툰 부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미국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뭘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mutually beneficial 한 것이다라는 거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미동맹은 봐야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고 밑에 세 번째 줄에 써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거를 너무 이 주권 또는 자존심 자꾸 이런 쪽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여기 현역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이건 전시에 우리가 한미 연합 방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군사적 유분리의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아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건에 기초한 이 전환 이거를 지금 한미 양국 정부가 기본 원칙으로 약속을 해놓고 그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조건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자존심을 가지고 이건 막 하루라도 빨리 또는 또는 아니야 우리가 불안하니까 이건 전환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미 합의한 이 조건을 과연 달성했느냐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게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외부 평가단을 같이 운영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그게 옳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이 조건 얘기하면 흔히 맨날 얘기하는 것이 미래연합사의 IOC, FOC, FMC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IOC, FOC, FMC는 조건 그 세 가지 중에서 저는 생각에 1번 조건에 아주
그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조건들을 다 둬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한미 연합훈련 문제 그런 것도 저는 그 한미 연합훈련을 물론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중지하고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소위 다임 요소를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군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오래돼서 그 어떤 군의 그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고 할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 대비태세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연합훈련을 통해서 여기 우리 한국군이 숙달되는 거 이것이 나중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의 조건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능력 그것이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실제 지휘부의 지휘 능력 그런 소프트웨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훈련장 문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지금 훈련장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국방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주민들의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전 정부 부처가 같이 노력을 통합해서 이게 뭐 국무총리가 됐건 어느 분이 그 중간에 TF장이 돼서 그런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 국회 국방위원장님 지금 계십니다만은 또 저희가 생각을 뭐 공유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국회 차원에서 예산으로 해결할 건 또 예산으로도 해결해주고 또 국민들에게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하는 그런 범정부 범국가적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때로는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군사적으로 볼 때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문제라든가 참 그런 부분들 그런 문제는 저는 일본하고 계속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따져나가되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부분 그러한 것들은 또 실제로 협력을 해나가는 그런 그 실사구시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RSOI 훈련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RSOI. 그 중에서 S, 스테이징, 대기. 그게 미국의 어떤 증원 전력이 그 배 타고 와서 부산항에서 잠깐 뭐 부두에서 이렇게 뭐 좀 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이툰 부대장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자이툰 부대에 그 실제로 교대를 하기 위해서 가는 병력들도 이라크가 아닌 쿠웨이트에서 전부 필요한 그 대기장에서의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머물면서 뭐 이렇게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랬거든요. 한국 전쟁 때도 일본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 증원되는 미군들에 대해서. 그래서 장차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또 많이 생기고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고 해야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일본이 발진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군사적으로 그런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의 군사협력 이것은 불가결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한미동맹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노력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또 현직 관료들 또 현역 군인들 이제 이런 분들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민간 차원에서도 이 한미 동맹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미국의 이제 과거에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분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주한미군 전우회라는 걸 조직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들을 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활동들도 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중국 사실 뭐 미국 얘기하면서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본과는 실사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동맹임을 확실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맞서 싸우면 안 되죠.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고 정말 잘 지내야 될 이웃입니다. 여기 뭐 외교 쪽 이렇게 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죠. 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잘 나가야죠. 저는 과거에 합참의장 시절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총참모장에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이다. 이것은 우리 생존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는 지금 현재보다 지금 북한보다 중국에게 훨씬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핵을 가진 완충지대 그거 중국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 동맹임을 확실히 하면서 그러나 중국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전 요인으로 이제 세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전에 우리 장교들, 우리 군의 어떤 정신 전력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들을 좀 지금보다 좀 더 공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에 소위 말하는 선제적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군의 어떤 전략 개념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 이게 어떤 계획 문서가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교들의 마인드 세트가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면요 북한이 굉장히 우리 얕봅니다. 북한이 가끔 가다가 하는 소위 불바다 그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걸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군인들만이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마음 굳게 먹고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시간이 좀 되고 해서 물어보실 분이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 전략이 먹혀들었네요. 질문 안 하시도록. 그럼 자 이걸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글로벌 안보 상황하에서 군사적 판단 조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지향하면서 검증 가능한 국방정책, 실사구시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안보 전문가 조직으로서 도약할 글로벌 국방연구 포럼의 창립을 축하하고 성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를 계기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글로벌 국방연구 포럼이 글로벌 싱크탱크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참석 내빈과 포럼 정위원분들은 대상으로 기념차를 읽겠습니다. 내빈과 포럼 회원분들은 단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